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그인, 로그아웃을 세션을 이용한 로그인, 로그아웃 처리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베이스까지 우리가 정확한 그런 전체적인 흐름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하냐면 그림에서 보시면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는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DAO를 설계하는 중이었는데 SQL 문장을 만들고 그 SQL 문장을 실행시킬 수 있는 그 메서드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필요한 게 보이는 거죠. 데이터베이스와 커넥션 풀을 먼저 만들어 놓고 커넥션 풀에서 커넥션을 빌려오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전 시간에 마지막으로 했었던 게 뭐냐면 웹서버가 실행될 때 리소스를 관리하자. 데이터 소스라고 하는 타입의 리소스를 생성을 해서 웹서버가 관리를 하자. 얘가 커넥션 최대 20개까지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얘는 어디에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냐면 그 폴더 위치가 웹서버 내부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폴더가 있어요. 그게 메타.inf고 메타.inf 폴더 밑에 context.xml을 만들어서 거기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것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것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무엇이 더 필요하냐면 web.xml이 더 필요해요. 자, web.xml 열어보겠습니다. web.xml은 배포 관리자라고도 부르는데요. 디플로이먼트 디스크립터라고도 부르는데 폴더가 web.inf 폴더 밑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web.xml을 열어보시면 web.xml을 디스플레이 네임 7번 있고요. 웰컴 파일 리스트 이렇게 있어요. 만약에 웰컴 파일 리스트 필요 없다 그러면 지워버리시면 돼요. 저건 없어도 사실은 상관없거든요. 필요한 경우에만 넣어주시면 되고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냐면 리소스. 컨트롤 스페이스 해보시면은요. 리소스로 시작하는 태그들을 찾으실 수가 있으세요. 리소스로 시작하는 태그들을 찾으실 수가 있으신데 리소스 레퍼런스라고 하는 태그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웹서버가 관리하고 있는 리소스의 레퍼런스, 주소값, 참조값 얘를 어떻게 찾을 거냐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안에 우리가 넣어줄 게 뭐가 있냐면 이거는 필수는 아니지만 디스크립션, 이 리소스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라고 하는 설명. 오라클 데이터 커넥션 풀이잖아요. 커넥션 풀. 디스크립션은 원하시는 대로 작성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리소스 랩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리소스 레퍼런스 네임하고요. 리소스 레퍼런스 네임하고 리소스 타입. 요 두 가지는 반드시 필요해요. 두 가지는. 리소스 레퍼런스 네임에는 그러니까 자원을 참조할 수 있는 그 이름이 뭐냐. 객체를 참조할 수 있는 이름이 뭐냐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 어디에 있어요? context.xml의 이름 있잖아요. 그죠? 이거랑 똑같이 쓰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름과 web.xml에 있는 여기를 똑같이 써주시는 거예요. 여기를. 그러면 웹서버가 웹 애플리케이션이 리소스를 참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이름으로 참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자바에서 변수 생각해 보세요. 변수를 x라고 변수를 선언한단 말이에요.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타입이 있어야죠. 이게 int냐, 스트링이냐 이런 식으로 타입을
명시를 해주고 변수를 선언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얘가 변수 이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변수의 타입을 알아야 자바는 이게 무슨 객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타입 뭐예요? 컨텍스트 XML이 있죠. 자바 X, SQL, 데이터 소스. 이게 타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웹.xml에 마찬가지로 그대로 써주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리소스 레퍼런스에서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는 이거예요. 변수 타입 그리고 변수 이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리소스 타입과 리소스 레퍼런스 네임이라고 하는 것은 클래스 이름, 변수 타입 그리고 변수 이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 가지를 더 넣는다고 한다면 여기서 컨트롤 스페이스에 보시면 또 쓸 수 있는 태그들이 이렇게 보이죠. 얘네들이 쓸 수 있는 태그들인데 auth라고 하는 게 있어요. authentication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 여기에 뭐가 있냐면 auth라고 있죠. 요 값을 그대로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과 auth와 타입 이게 이 세 가지가 그대로 웹.xml로 똑같이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죠? context.xml은 저도 이거 기억 못합니다. 이거 어디서 가지고 왔냐면 톰캣 문서에 보면 톰캣 문서에 JDBC 커넥션 풀을 설정하는 그 매뉴얼이 문서로 되어 있어요. 그 문서 매뉴얼에 보면 오라클인 경우 설정하는 방법, MySQL인 경우 설정하는 방법, 뭐 몽고DB인 경우에 설정하는 방법 이렇게 그 데이터베이스 종류에 따라서 context.xml을 어떻게 설정하면 된다라고 톰캣 문서에 있어요. 그 톰캣 문서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거기서 저도 이거 복사해서 온 거예요. 복사해서 와서 몇 가지만 수정을 한 거죠. 뭐 이런 이름들이라든가 비밀번호라든가 여기 있는 SID라든가 뭐 이런 것들 조금 수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얘가 있으면 웹.xml에도 알려줘야 되는 거죠. 웹서버한테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context.xml이 일종의 생성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면 생성이 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 생성된 객체를 찾을 수 있는 지역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힙에 만들어져 있는 그 객체를 찾을 수 있는 지역 변수 설정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들어가 있는 값들은 다른 거 쓰시면 안 돼요. context.xml에 설정되어 있는 그 값들을 그대로 여기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해주시면 이제 웹.xml까지가 끝난 거고요. 다오 인플로 갈게요. 아마 그 우리가 5번에서는 데이터 소스 유틸 따로 만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데이터 소스 가져오는 것을 뭐 어떻게 했었냐 하면 유저 다오 인플에서도 사용을 했었고 뭐 보드 다오 인플에서도 사용을 해서 똑같은 코드를 그냥 그 유틸 클래스 만들어서 스태틱으로 썼었잖아요. 그렇게 했었었는데 여기서는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여기서 코드 그냥 바로 보여드릴게요. 다오 인플은 무엇을 사용하셔야 되냐면 어떤 멤버 변수를 사용하셔야 되냐면 데이터 소스라고 하는 객체를 사용을 해야 돼요. 자바 X SQL 여기 인풋 보시면 자바 X SQL 데이터 소스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해야 돼요. 변수를 이렇게 선언해 놓고요. 멤버 변수를 선언해 놓고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모든 다오 인풋에서 생성자 호출할 때 얘를 초기화를 했었을 거예요. 그죠? 그 초기화하는 과정을 여기서 그냥 바로 해버릴게. 데이터 소스를 가져오시려면 제일 처음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컨텍스트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컨텍스트 타입이 필요하고요. 컨텍스트 타입. 얘가 아마 try catch로 묶일 거예요. 그래서 그냥 init context라고만 할게요.
널이라고 초기화를 할까요? init 컨텍스트를 어떻게 초기화를 하냐면 new initial context라고 하는 생성자 호출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무엇을 리턴하냐면 try catch가 묶으라고 해요. exception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요거 일부러 미리 먼저 이렇게 만들어둔 게 얘 때문에 미리 만들어준 거예요. try catch로 묶일 것 같아서 이렇게 한 거고요. 사실 생각해 보니까 굳이 그쵸? 뺄게요. 얘를 그냥 여기서 그냥 해도 될 것 같아요. 얘는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파이널리가 없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역시 마찬가지로 컨텍스트예요. 컨텍스트인데 같은 이름으로 변수 이름을 만들면 안 되니까 다른 이름으로 변수 이름을 만들게요. 다른 이름으로 변수 이름을 만들어 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면 되냐면 init context.lookup 찾겠다. lookup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하시는데 여기에 뭐라고 써주시냐면 java conf env라고 쓰시면 돼요. 그리고요 그 다음이 데이터 소스예요. 자, 여기는 DS는 멤버 변수로 선언한 녀석입니다. 지역 변수가 아니고 멤버 변수예요. DS는 env context 마찬가지로 lookup이에요. lookup 여기 이름을 뭐라고 써주시면 되냐면 여기 이름을 아까 web.xml, context.xml 다 똑같이 뭐라고 들어가 있었냐면 이렇게 들어가 있었죠. 이 이름을 그대로 여기다가 써주시는 거예요. 여기 이거 캐스팅 필요하고요. 뭐라고 캐스팅 해주시면 되냐면 데이터 소스라고 캐스팅을 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가져오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코드가 계속 반복이 되니까 유저 다우 인풋에서도 데이터 소스를 가져오는 코드가 필요하고 보드 다우 인풋에서도 context.lookup이라고 하는 코드가 필요하고 만약에 또 다른 DAO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DAO에서도 context.lookup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계속해서 사용될 거여서 요만큼의 코드들이 반복해서 사용이 될 거기 때문에 제가 아마 util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었을 거예요. 그죠? 이 코드를 사용하는 코드를 만들어서 그냥 뭐 util.get data source 이렇게만 했었죠. 5번에선 그렇게 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DAU가 하나밖에 없어서 그냥 여기서 바로 해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멤버 변수를 초기화하는 과정이에요. 생성자에서 멤버 변수를 초기화하는 과정입니다. 멤버 변수를 초기화하는 이 과정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web.xml에서 이거 web.xml에서 찾겠다는 얘기예요. web.xml에서 JDBC myOracle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객체를 찾겠다. 찾아주세요. 그런 메소드예요. 그런 메소드. 그러면 web.xml은 얘가 데이터 소스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는 참조할 때 누구를 참조하냐면 컨텍스트 XML 얘를 참조하니까 결국은 이 리소스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코드는 이것도 제가 외우고 다니는 코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어디에 있었던 코드? 톰캣의 그 JDBC 관련된 문서를 찾아보시면 마찬가지로 context.xml을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고 web.xml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소스를 찾을 때에는 이런 식의 코드를 이용하면 된다라고
문서가 되어 있었죠. 네, 거기서 사용하라고 하는 메서드들 사용해서 만든 코드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싱글턴도 됐고요. 유저다우 인플은 싱글턴으로도 동작을 하고요. 생성자가 프라이빗이니까 외부에서 호출을 못하죠. 생성자는 여기서만 호출되죠. 이 코드는 한 번밖에 실행이 안 돼요. 데이터 소스가 한 번만 여기로 딱 하고 들어오죠. 들어와요. 자, 이제 데이터 소스가 준비가 됐고요. 생성자가 호출이 되기만 하면 데이터 소스는 널이 아닌 값으로 채워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메서드 호출할 때에는 데이터 소스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할 일은 뭐냐면 전달받은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일치하는 아규먼트로 전달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와 아이디 비밀번호와 일치하는 사용자 계정이 있는지 체크하는 거예요. 이게 이 메서드에서 할 일인 거죠. 이 메서드에서 할 일인 거예요. 자, 일단 코드가 어떻게 호출이 되는지 그 과정을 보기 위해서 출력문을 먼저 하나 넣을게요. 여기서는 이게 유저, DAO, inf 클래스고요. 체크, 사인, 인이라고 하는 메서드죠. 아이디가 뭐가 전달이 됐는지 한번 출력해 보고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도 뭐가 전달이 됐는지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출력해 보면 되겠죠. 여기까지 문자열. 거기다가 전달받은 아이디 붙여주고요. 거기다가 또 문자열 붙여주고 전달받은 패스워드 붙여주고 뒤쪽에 호출됐습니다. 이렇게 붙여주겠다는 얘기죠. 저는 이 메서드를 설계를 할 때 유저를 리턴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유저라고 해야 되고요. 변수를 하나 선언하는 거고 일단은 아직은 여기가 채워질 게 검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워질 객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널이라고 해놓고 널인 변수를 리턴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자바의 코딩 컨벤션을 따르고 있는 건데 클래스, 타입의 이름은 대문자로 시작을 하고요. 지역 변수나 멤버 변수 같은 변수의 이름은 소문자로 시작을 합니다. 대문자 유저, 소문자 유저 구별이 되죠. 이러면 구별이 되는 거고요. 주석으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계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해서 이 아이디 패스워드와 일치하는 계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해서 일치하는 계정이 있으면 유저 객체를 리턴을 할 거고요. 만약에 일치하는 계정이 없으면 너를 리턴을 할 거예요. 이런 기능으로 만들어 볼 겁니다. 이 메서드는. 그러니까 이 상태로 그냥 널 리턴을 해버리면 이거는 일치하는 사용자가 없다 라고 하는 거죠. 일치하는 사용자가 없다라는 기능이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에 널이 아닌 값이 들어가서 그게 리턴이 되면 이건 일치하는 사용자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그때는 로그인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커넥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려면 커넥션 필요하잖아요. 커넥션을 맺은 다음에는 뭐래요? SQL 문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pre, paired, statement.
여기서는 우리가 아이디 패스워드 사용자를 검색하는 거죠. 검색은 셀렉트 문장이죠. 셀렉트 문장은 리턴 타입이 result set. 그죠? result set. 변수 세 개를 이런 순서로 선언하는 이유 아시겠죠? 데이터 소스에서 커넥션 풀에서 커넥션을 빌려온다. 그 커넥션에서 실행할 SQL 문장을 만들어준다. SQL 문장을 실행한다. SQL 문장이 select인 경우에 그 SQL 문장의 리턴 타입은 result set이다. 그래서 커넥션과 prepared statement와 result set 세 가지가 필요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커넥션을 맺으면 돼요. 커넥션은 어떻게? 자, 위쪽에서 데이터 소스 있잖아요. 멤버 변수로 데이터 소스 선언했고 데이터 소스는 언제 값이 채워지냐면 생성자가 호출됐을 때 web.xml을 읽어서 web.xml에서 즉 웹서버가 관리하고 있는 WAS 컨테이너에서 관리하고 있는 객체를 여기서 가져오죠. 그러니까 여기에 값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값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ds.getConnection만 호출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빨간색은 뭐 때문에? try catch로 묶어야 되는 것 때문에.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커넥션 다음이 뭐예요? 커넥션 다음이 prepared statement죠. prepared statement는 connection.prepare statement. 이때 SQL은 다오에서 우리가 만든 거 있잖아요. 그죠? 다오에서 만든 거. 그리고 이 다음에 얘를 execute 할 거고 하고 나면 result set이 있겠죠. 근데 finally부터 먼저 만들게요. 가끔씩 깜빡하고 finally 안 만드는 경우가 있어서 커넥션이 먼저 생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먼트가 생성이 될 거고 얘를 실행해야 리절트 셋이 만들어지죠.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지는 게 리절트 셋. 클로즈를 하는 순서는 어떤 순서로 클로즈를 해야 돼요?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것부터. 리절트 셋을 먼저 클로즈 하는 거고요. 이거 트라이 캐치 또 묶으라고 할 거예요. 이거 넣으면 묶어주시면 돼요. 여기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prepared statement가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close를 하시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그 데이터 소스에서 밀려온 커넥션을 close 하시면 되는 거죠. 아마 제가 여기를 이것도 util에서 close 메소드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가지고 뭐 2개짜리 클로즈 하는 거, 3개짜리 클로즈 하는 거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래서 반복이 되는 코드들이 있을 것 같아서 util을 만들었던 거고 지금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다 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뭐 프로젝트를 하거나 그러실 때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고 자, 이 SQL 문장을 보면 뭐가 있어요? 물음표가 2개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완성이 된 거예요. 그죠? 다 완성이 됐는데 물음표가 2개가 남아있고 여기는 유저 아이디니까 이 물음표는 아이디로 채워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는 패스워드 컬럼이니까 여기는 패스워드와 비교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맞죠? 2개의 물음표를 그런 식으로 채워야 됩니다. 일단 SQL 문장부터 출력을 해보죠. 요것부터 출력을 해보고 그런 다음에 채울게요. P, ST, MT, 점 아이디 패스워드 전부 다 문자열이잖아요. 그죠? set, string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에는 첫 번째는 타입을 무슨 타입이죠? 첫 번째 아규먼트는 무슨 타입? set string이라고 prepared statement에서 set string을 호출할 때 첫 번째 아규먼트의 타입은 int잖아요. int. 그죠? int죠.
무슨 값을 넣으면 돼요? 인트니까 0, 1, 2, 3, 4 정수를 넣으면 될 건데 1이에요. 그죠? 0이라고 넣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네. 저도 실수 많이 해요. 이거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래밍 언어들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인덱스가 0부터 시작을 해요.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녀석들은 뭔가 숫자를 셀 때, 카운팅을 할 때 인덱스도 일종의 카운팅 하는 거잖아요. 그죠? 1부터 시작을 해요. 대부분 뭐 예외가 있을 수는 있어요. 예외가 있을 수는 있는데 제 경험상 예, 자바나 자바스크립트 혹은 파이썬과 같은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 쪽 얘네들은 인덱스가 다 0으로 시작을 하고요. 0으로 시작하고 뭔가 데이터베이스랑 관련이 있는 녀석들은 1부터 시작을 해요. 그럼 스테이트먼트 이거 SQL 문장이잖아요. SQL 문장 DB랑 뭐 관련이 있죠. 그럼 1부터 시작한다. 네,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는 1. 이 1이라고 하는 게 의미하는 게 뭘 의미를 하는 거냐면 아까 여기는 첫 번째 물음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물음표. 첫 번째 물음표를 뭘로 채우기로 했어요? id로 채우기로 했죠. 이게 id는 여기서 아규먼트로 전달받은 거. 그럼 마찬가지로 p, st, empty, set 두 번째도 스트링이에요. 그죠? 비밀번호니까 두 번째도 스트링이고 인덱스가 두 번째 물음표란 뜻이고 여기는 패스워드. 그래서 이거는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의 파라미터가 첫 번째 물음표, 두 번째 물음표 두 개의 파라미터가 있는데 첫 번째 파라미터에는 id로 채우고 두 번째 물음표, 두 번째 파라미터는 패스워드로 채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 의미인 거고 이제 이거를 실행시키면 되죠. p, st, empty를 execute 뭐라고 하면 돼요? 쿼리. SQL 문장은 쿼리, 그 다음에 insert, update, delete는 update. execute 쿼리는 result set이고 execute update는 return 타입이 int.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결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검색 결과가 있는지 없는지예요. 그죠? 검색 id 패스워드가 일치하는 id 패스워드가 일치하는 레코드가 있으면 이란 뜻이에요. result set.next라고 하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 result set은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result set은 일종의 테이블과 같은 형태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아이디, 패스워드, 이메일. 여기는 그냥 컬럼 이름이고요. 아이디, 패스워드, 이메일, 포인트 이렇게 컬럼 이름인 거고 리절트 셋이 가리키고 있는 거는 어디라 그랬어요? 리절트 셋은 제일 처음에 여기를 가리키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넥스트라고 하는 거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리절트 셋이 여기가 있으면 이게 넥스트란 말이에요. 그 다음 즉 리절트 셋이 가리키고 있는 위치가 그 다음 행으로 넘어갈 수 있으면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뭔가 값이 있으면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넥스트의 의미가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아이디 패스워드가 일치하는 게 여러 명 있을 수는 없어요. 아이디가 프라이머리 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while문으로 반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번만 체크하시면 돼요.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체크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있으면 리절트 셋에서 여기 아이디, 패스워드, 이메일, 비밀번호 다 채울 수가 있는 거고요. 없으면 그냥 if만 바깥으로 빠져나가면 돼요.
없으면 if문 바깥으로 그냥 빠져나갈 거니까 try문도 그냥 끝나겠죠. 그렇죠? try문 그냥 그대로 끝나게 되면 유저는 뭐가 될까요? 여기서 리턴하는 유저가 바뀌지 않았잖아요. 유저가 널인 상태에서 쭉 왔는데 아무것도 한 일 없이 바로 딱 넘어가 버리면 try 끝났고, try가 끝나면 finally 할 거고, finally에서도 유저 건드리는 거 없고, 그럼 유저를 리턴해야 되는데 너를 리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코드는 뭐냐면 1차하는 사용자가 없으면 너를 리턴하는 코드가 되는 거고, 1차하는 사용자가 있으면, 그게 if문이니까 사용자가 있으면 여기에서 유저를 채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유저를 생성자 호출하기 전에 이것부터 할까요? 스트링 유저 아이디 리절트 셋에서 여기서는 set 스트링이 아니라 get 스트링이죠. 문자열을 읽어오면 되는 거예요. 문자열을. 컬럼 이름 주면 되죠. 컬럼 이거 안 나오죠. 컬럼 유저 아이디 안 나오죠. 이거 어디 있기 때문에. 무슨 클래스에 있죠? 이거는 모델 클래스에 있는 거 아니에요? 모델 클래스에 있는 거죠. 이거 이렇게 쓰시려면 임포트가 돼야 돼요. 임포트가 돼야 되는데 임포트는 스태틱으로 가져오면 돼요. 임포트 스태틱 as 모델 유저 entry all 이렇게 가져오시면 돼요. 아마 패키지 이름 자동 완성될 거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도 자동으로 나올 거예요. 추상 클래스,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추상 클래스, 내부 클래스 이름이고 그 내부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스태틱 이름들을 임포트 하겠다 라는 임포트 문장을 넣어주면 얘가 이제 에러 없죠. 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비밀번호 있겠죠. pwd 있겠죠. pwd는 result set, get 마찬가지로 string. 여기도 컬럼 이름은 컬럼. 이제는 이클립스에서 보여주죠. 임포트가 끝났으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자바 파일에서 어떤 상수들을 사용하겠다라고 임포트를 했기 때문에 저 상수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메일이 있겠죠. 스트링 이메일. rs. 이것도 마찬가지로 getString이. 여기서는 컬럼 이름이 컬럼 이메일. 마지막으로 int 타입이죠. 포인트는 int 타입이에요. result set.get int. 여기에는 컬럼 포인트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result set에 있는 각 컬럼에 있는 값들을 딱 가지고 오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무엇을 만들 수 있냐면 유저 객체를 생성자로 호출해서 할 수 있죠. 그렇죠?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 이메일, 포인트. 자, 이렇게 하면 DAO 인플은 끝났어요. 이렇게까지 합니다. 어때요? 우리 몇 번 해보니까 이제 익숙해지지 않으셨어요? 그죠? DAO 만드는 거에 좀 익숙해지셨죠? 뭐 코드가 다 이제는 다 똑같은 코드들이에요. 똑같은 코드들인데 그동안 제가 뭐 util에다가 넣어서 그냥 메서드만 호출을 했었느냐 아니면 직접 작성을 하느냐 뭐 그런 차이인 거고, 그다음에 뭐 여기가 다 셀렉트 할 때 사용되는 똑같은 코드들인 거고요. 코드들인 거고, 셀렉트를 했으면 그 셀렉트의 결과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행이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으면, 레코드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면 while 반복문을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 if 대신에 while문. 지금처럼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한 개 행, 없으면 아예 레코드가 없는 그런 경우에는
if 조건문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뭐 리턴해 준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얘가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우리 테스트를 먼저 하고 넘어갈게요. 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테스트 컨트롤러를 하나 만들게요. 여기 edge.web.jsp 7번 컨트롤러에서 서블릿 클래스 하나 만들고요. 서블릿을 테스트 컨트롤러 이렇게 만들죠. 우리 아마 5번에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메서드들 하나씩 테스트할 때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렇게 하시고 여기 URL은 그냥 간단하게 테스트 이렇게만 하셔도 충분할 것 같고, 그렇죠? 여기 URL 매핑에서 변수 이름은 소문자 테스트 컨트롤러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포스트까지도 필요가 없어요. 뭐 생성자도 필요 없고 포스트도 필요 없고 게터 하나 정도만 있으면 테스트 하시는 데는 문제 없으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피니쉬.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코드만 치우는 여기에서 무엇을 테스트해 볼 거냐면 보드, 다오, 인플 클래스에 아까 메서드 이름이 체크 사인 인이었죠. 체크 사인 인 메서드. 자,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뭐냐면 우선 객체가 있어야 되겠죠. 변수를 선언해야 될 거예요. 보드 DAO. 임포트가 되어야 되겠군요. 보드 DAO 임포트 하셔야 됩니다. 임포트가 자동으로 안 되고 있군요. 죄송합니다. 보드 DAO가 아니라 유저 DAO. 죄송합니다. 그쵸? 네. 유저 DAO 임포트 하시고요. 유저 DAO. 어쩐지. 임포트가 이렇게 되면 되겠죠. 이렇게. 유저 DAO는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성할 수가 없고요. 유저 DAO 인플의 get 인스턴스. 이게 싱글턴 가지고 오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임포트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임포트 하셔야 되고요. 싱글턴 객체를 가지고 오겠다는 얘기고, 그러면 싱글턴 객체를 가지고 왔으면 유저 DAO에는 메서드가 하나가 있죠. 체크 사인인 아이디 넣어주고 비밀번호 넣고, 그렇죠? 네. 자, 리턴 타입은 뭐냐면 리턴 타입은 유저를 주기로 했어요. 유저를 주기로 했으니까 이거를 저장하는 변수는 유저 타입으로 선언하시면 돼요. 유저 타입.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않느냐 그냥 화면에다 출력해 보면 되겠죠. 네. 그냥 제일 간단하게 하는 거는 여기다가 유저 이렇게 해보면 이게 제일 간단할 거예요. 이렇게 딱 세 줄만 있으면 테스트할 수 있는 코드가 되는 거죠.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성공을 하려면 그러니까 로그인이 가능한 사용자는 아이디는 어드민, 비밀번호는 어드민 1234 혹은 아이디와 패스워드 모두 게스트 이런 경우에는 로그인이 가능한 사용자예요. 어드민부터 테스트를 해보면은요. 어드민 1234 이러면 여기가 널이 아닌 값이 나와야 되고요. 아닌 값이 나와야 되고 만약에 한 글자라도 아이디에서 한 글자가 틀리거나 패스워드에서라도 틀린 게 있으면 여기는 널이 나와야 돼요.
자, 테스트 해볼게요. 서블릿 클래스에서 run as runner 서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버 선택해서 finish 하고 뭐 재시작해라 그러면 재시작 하면 돼요. 네, 이렇게 떴고요. 화면은 빈 화면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리스판스에다가 뭔가를 써준 게 없기 때문에 빈 화면인 거는 당연한 얘기고요. 당연한 얘기고, 네, 순서를 볼게요. 테스트에서 유저 다우 인플에 체크인 호출할 때 어드민 1, 2, 3, 4를 줬고, 그렇죠? 이렇게 주니까 첫 번째가 여기 첫 번째 물음표로 들어가고요. 두 번째가 패스워드가 두 번째 물음표로 들어갑니다. 그럼 SQL 문장이 완성되겠죠? Select all from users where user ID는 admin, 그다음 and 비밀번호는 admin 1, 2, 3, 4. 여기가 유저 타입의 어떤 객체 주소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일치하는 사용자를 찾았다라는 뜻이고요. 여기가 만약에 null이다라고 나오면 일치하는 사용자를 찾지 못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일치하는 사용자를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일치하는 사용자를 찾았다는 얘기고 만약에 여기를 제가 뭐 1, 2, 3, 4를 빼버린다. 그리고 얘를 실행한다. 라고 하면 여긴 null이 나와야 돼요. 네, 혹시 안 되시는 분 DAO 인플이 유저가 나오거나 유저 객체 주소값이 나오거나 null이 나오거나 둘 중 하나. 네, 안 되시는 분들 제가 봐드릴게요. 때문에
네, 저희 잠깐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40분에 시작하고요. 제가 에러 나는 분들 제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 네. 일단 소스를 먼저 GitHub에 먼저 올려드릴게요.
잡아. 여기 있어? 여기서 에러가 나니까 여기